드라마 속 잡다한 지식들을 전하는 사극 잡학사전 슈룹 마지막 시간입니다. 슈룹은 차기 왕이 되는 왕세자를 위한 리더 교육을 소재로 했다는 점, 그리고 아들의 교육을 둘러싼 엄마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관심이 생겼던 드라마였었습니다. 왕세자 교육과 내명부를 다룬 드라마인데 왜 슈룹이라는 제목일까?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 했었죠. 슈룹은 우산이라는 의미인데요. 슈룹을 보면서 그 의무는 조금씩 해소되었었습니다. 자녀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전의 모습보다는 엄마로서의 김혜수는 무척 갖고 싶은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사남 개성대군의 여장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며 누구나 마음속에는 다른 걸 품기도 한단다. 하지만 다 내보이며 살 수는 없어. 언제든 네 진짜 모습이 보고 싶거든 그림을 펼쳐보거라 하면서 다독이던 중전 이마룡은 언제 찾아가도 쉴 곳을 내어주는 한 그루 나무 같은 모습이었죠.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슈룹 드라마 속에서는 왕세자 교육을 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왕세자 교육 중 가장 긴장감을 고조시킨 장면이 있었죠. 김혜수의 장남 왕세자가 교육 도중 피를 흘리고 쓰러진 장면이었는데요. 쓰러진 왕세자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왕세자 자리에 오른 사람이 김혜수의 이남인 성남대군이죠. 성남대군 역시 종종 왕세자 교육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은 궁궐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왕세자 교육은 주로 동궁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궁은 왕세자의 공간을 말하는데요.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다음 왕이 될 왕세자의 공간을 궁궐의 동쪽에 두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5대 궁궐 중 왕세자가 머물던 동궁 영역이 남아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경복궁의 자선당과 창덕궁의 성정각 정도만 남아있죠. 경복궁의 자선당은 왕세자의 생활공간입니다. 자선당은 근정전의 동쪽에 자리해 있죠. 그렇다고 자선당에서 왕세자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왕세자 교육은 동궁 영역에 있었던 세자시강원에서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세자시강원은 현재 복원되어 있지 않죠. 창덕궁의 성정각은 왕세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왕세자의 하루 일과는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납니다. 이 왕세자의 교육을 서연이라고 하죠. 왕세자는 아침에 윗분들께 문안 인사를 마치고 나면 아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 하는 공부를 조강, 낮에 하는 공부를 주강, 저녁에 하는 공부를 석강이라고 불렀죠. 때로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왕세자는 요즘 학생들과 닮아 있습니다. 왕세자도 학습한 내용에 대한 시험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왕세자는 시험이 꽤 자주 있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공식적인 시험은 고강이라고 합니다. 고강은 5일에 한 번씩 치렀는데요. 책을 덮고 학습한 내용을 외우는 방법과 책을 보고 음을 읽고 뜻을 해석하는 형태의 시험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험을 보면 당연히 점수가 매겨져야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성적표에 수음이 양가로 성적이 매겨졌었는데요. 왕세자의 시험 성적은 어떻게 매겨졌을까요? 왕세자의 시험 성적을 매기는 장면도 슈룹 드라마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왕세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 해석이 끝나면
앞에 앉아 있던 스승들이 일제히 패를 하나씩 집어서 들어 올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스승들이 들어 올린 패가 성적표였죠. 이 성적표는 강경패라고 합니다. 강경패는 나무로 만든 패이죠. 강경패에는 통약, 조, 불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4개의 강경패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이 통, 그 다음은 약, 그 다음은 조입니다. 마지막 아주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불을 주었죠. 5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았다니 왕세자 노릇도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겠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성적은 곧바로 아버지인 왕에게 보고되었죠. 당연히 성적이 좋지 않으면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세자는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심한 불면증과 두통 그리고 불안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공부와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왕세자는 방학이 있었을까요? 네, 왕세자도 방학이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방학은 정연이라고 하는데요. 서연을 정지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언제 방학을 했을까요? 왕세자의 방학은 나라에 행사가 있을 때 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왕과 왕비의 제사가 있을 때나 종묘사직 대제가 있을 때, 왕과 왕비의 생일일 때,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를 나갔을 때 등등이 방학에 해당했죠. 하지만 수업을 안 하는 대신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국가 행사 외에도 스승이 돌아가셨거나 사형이 집행된 날에는 수업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왕세자가 지니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죠. 많은 분들에게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도 왕세자 시절이 있었는데요. 연산군이 왕세자 시절 스승에게 스스로 휴강을 청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였던 성종이 건강이 안 좋아서 수업을 중단하고 부모님의 약시중을 들기 위해서였죠. 효를 강조했던 조선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스승들도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었죠. 그래서 연산군의 왕세자 교육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폭군이라 알려진 연산군도 왕세자 시절에는 꽤나 효자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바쁜 일상이었지만 왕세자는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활쏘기와 격구였습니다. 활쏘기는 여가 생활이기도 했지만 왕세자 교육에서는 중요하게 다뤘던 과목이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은 학문과 무예를 두루 갖춘 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격구는 마상 스포츠인 폴로라고 보시면 쉬울 듯 합니다. 고려시대 벽화에서도 격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도 격구 실력이 대단했다고 전해지죠. 한글을 만든 세종은 무예를 익히는데 격구만한 것이 없다 라고 단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문과 시험의 최종 시험에 이 격구를 채택합니다. 왕이 되기 위한 왕세자 교육은 학문을 비롯해 무예까지 겸비한 지, 덕, 체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한 나라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라마 슈룹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남 개성대군의 여장 남자 사건을 겪으며 이마령이 남긴 말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데요. 근데 저 녀석 마음을 한번 생각해봤어. 넘어서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난 외면하지 못하겠더라. 엄마니까. 이 말은 엄마 이마룡이 자식들에게는 때론 인생의 길을 밝히는 등대 같은 존재로, 때론 한 그루 나무처럼 편안히 쉴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중전마마 김혜수 같은 슈룹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슈룹이 있다 한들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지는 못하죠. 하지만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도 든든한 슈룹이 생긴 건 아닐까요?